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헤드라인으로 읽는 중국 경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중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 4개 정도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인데 이거는 국내 이 산업 시장과도 크게 연관을 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중철강 감산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산업들이, 그러니까 철강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벌크선 운임지수, 발틱 운임지수는 BDI 지수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 철광석과 석탄 등 공급을 줄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 BDI의 고공행진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러한 이 철강 감산 정책이 국내 철강사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해운업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한 파급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 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의 거의 40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철광석의 수입도 이제 그만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철강 감산이라는 것이 뭐 ESG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기후협약에 덕을 보는 회사하고 이제 손해를 보는 회사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게 기후협약 때문에 이 탄소 제로의 철강 회사들 중에서 대형 회사들은 수혜를 보는 거죠. 네. 살아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발개위가 그 6월 달부터 그 오염이 심한 지역의 경우는 이제 3분의 2 이상 뭐 이제 감산해라. 뭐 이런 이제 이 명령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산을 해야 되는 쪽에서 철광석의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운임,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곡물, 석탄, 철광석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대 그 어떻게 벌크선들의 네. 가장 큰 뭐 수요처이기도 한데 거기에 제일 이제 중요한 철광석 같은 경우는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 호주하고 중국이 코로나19의 원인 문제 때문에 이제 싸웠죠. 네,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그 중국하고 항상 이제 미국하고 하듯이 고위 경제 뭐 대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무역에 관한 협상들을 했는데 그걸 중단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또한 이제 철광석이 호주에서 갖고 오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호주에서 원재료를 사서 철강 제품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는다. 그렇죠. 그 호주하고 이제 철광석의 수입에서 네. 갈등 요인이 되면 중국이 철광석 수입을 호주에서 줄여버리든지 또 아니면 호주가 줄이든지 그런 일이 같이 벌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BDI 지수에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고 반대로 이제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들은 이게 뭐 잠재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어쩌서 공급이 축소되면서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관련 뉴스인데요. 중국 백신 접종 3억 회분 돌파, 연말까지 70에서 80% 목표한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 같은데 저희가 그때 헤드라인 갖고 왔을 때 2억 회분 정도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억 회분이 접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 인구의 20%가 백신 맞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굉장한 노력이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유, 계란, 식용품들을 지급하거나 소비 쿠폰이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백신을 이제 독려했고요. 그리고 이 유명 걸그룹 SNH48, 저는 모르는 걸그룹입니다만 백신 홍보대사 선정해서 백신을 장려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는 뉴스가 나왔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7일날 시노팜이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을 국제적으로 인증함에 따라서 신뢰도가 높아진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신 접종 추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3상 들어간 백신 10개 중에 4개를 지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접종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신의 조기 접종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른 제3세계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이 그 백신을 제3세계에 수출을 하는 이제 원조 겸 수출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그 백신 접종이 좀 늦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그 5.1절 노동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 소비 활동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의 이유가 이제 이 확산은 방지할 수 있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이런 그 백신의 접종수를 늘리는 건 뭐 두서너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제 진정한 활력을 위해서는 이제 방역 통제가 아니라 이제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3억 2천만 인구 중에서 지금 뭐 맞은 인구들이 1억을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50-60%를 달성하게 됐을 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의식한 그 접종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동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러스 청정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확산 속도가 커지면서 개체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백신의 접종 속도를 빨리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서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전에는 이것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면 이제는 스피드를 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쨌든 백신을 빨리 공급할 필요성이 적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그 화이자의 이 백신을 그 상해의 복성의학이죠. 부신그룹이 이제 생산을 하는 걸로 공장을 짓는 걸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자기네의 그 백신 이외에 해외에서 인정받은 백신을 하나를 더 갖고 들어오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백신 포트폴리오에서도 이게 이제 좀 다양성을 갖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WHO의 긴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자국약을 못 믿는 그런 불안 심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지금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70-80% 가겠다고 하면 이것은뭐 순식간에 도달할 수가 있죠, 목표가.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경제활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게 관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텍과 이 복성 그룹 간의 이 생산 이 체결로 인해서 뭐 해당 기업은 상한가를 간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장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이제 이전에 올라갔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뭐 댓글 반응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뭐 신뢰성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 백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이 소장님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백신 외교, 백신 이코노미에 대한 판세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 차원에서 해당 영상들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개발 속도가 상당히 박차를 가해져 가는 거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이난에서 개최한 제1회 중국 국제 소비품 박람회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워치,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나오죠? 스마트워치나 카드형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하는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이난이 홍콩을 대체하는 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 행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에 점으로 테스트하다가 이제는 선으로 테스트하는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 시범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속도가 더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디지털 위안화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앞전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그 사용 확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그 디지털 화폐에서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하는 금액들은 지금 4+1에서 4개 도시 플러스 5개를 하는데 그때 1인당 200위안 정도씩 나눠준 거죠. 그럼 우리로 쳤을 때 뭐 한 35,000원 정도? 그 정도 돈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뭐 여기에 지금 명품을 사거나 루이비통, 버버리, 로레알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하이난 같은 휴양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광고 홍보 효과 이제 그런 쪽에다 많이 포커스를 둔 거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뭐 위안화 국제화다, 달러 패권 대체다 하는 그런 이제 거대 담론은 제가 볼 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은 그 올림픽을 동계 올림픽을 겨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쇼 뭐 이런 홍보 행사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부분도, 소장님과 시리즈로, 한 4-5개 시리즈로 제공해서 항상 올려드리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전략과 어떤 미중의 패권에 대한, 달러 패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통신 빅 3사 결국 뉴욕 증시 퇴출이 결정됐고 트럼프 뒤집기는 없었다는 헤드라인입니다. 이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 퇴출이 확정됐는데요. 이는 이제 트럼프 시대에 정해진 것인데 바이든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변화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새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또 표명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퇴출 확정이 5월 7일 날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후에 또 어떤 기업이 퇴출될 거냐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해양석유도 퇴출 예상 기업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원인이 되는 중국군이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현재 44개사에 달하고 그 중에는 SMIC도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제재하는 것이다.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얼핏 들으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을 통치하는 중국 공산당이 문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 요게 이제 미국의 그 전략이자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아닌 그렇죠. 당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관련되는 것이 왜 이제 이 기업들도 해당이 되냐면 이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군은요, 이 국민의 군대가 아니에요. 네. 조금 이제 우리는 뭐 국군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군대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예요. 당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공을 이제 제재하는 것이고 중공을 제재하는 것은 이 중국 공산당의 그 바로 직속 기관인 중국 군대가 바로 이 공산당하고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군대하고 관련됐거나 중국 군대가 지분이 있거나 이런 쪽은 제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통신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다 국유예요. 그래서 통신은 뭐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그 안에 컨트롤이나 통제는 이제 중국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회장, 그 사장 같은 경우는 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조직부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유기업들의 회장이 이제 급이 다른데 그 차관급 또는 이제 장관급도 있고요. 그 회장의 직급이. 그래서 이 중국의 국영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 공산당으로 들어가서 다시 간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장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로 갈 수도 있고 당으로 갈 수도 있고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같은 인재풀을 쓰는 일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통신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국유기업이고 공산당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고 또 중국군하고 당연히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퇴출을 확정한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중국 기업의 대거 퇴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그 뉴욕 시장, 나스닥 시장에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뭐 줄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고 네. 또 지금 이제 이런 중국 그 기업들의 퇴출의 문제는 사실은 미국이 명분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근데 이 회사들은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펀딩을 이미 해버린 거죠. 네, 자금 조달이 끝난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참여를 했던 개인하고 기관은 다 미국 투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회사들은 다시 중국 본토에 돌아가서 이제 재상장을 할 수가 있지만 이쪽에서 이제 미국의 투자가들의 경우는 큰 이제 가격의 손실을 보게 되죠. 네. 그런 리스크가 사실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다 상장 폐지시킨다거나 네.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몇 차례 다뤘지만 그 외국 회사 책임법의 경우도 그것은 이제 그 미국 감리 기관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으로 이제 받지를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2024년부터 퇴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된 것이 대거 퇴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이제 뉴스나 언급이 이제 많이 나온 적이 있지만 그건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중국 통계, 빅 3사가, 이제 퇴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미국에 상장된 모든 중국 기업들의 퇴출로 이어진다 보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서, 그러니까 국유기업 관련된, 특히 이제, 이민해방과 관련된 기업들과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분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